자, 어제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기아 구단 입장에서도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6연패 수렁 빠지면서 가을 야구 진출이 또 위태로워진 기아 타이거즈. 간판 타자 나성범의 부상 이탈, 초대형 악재를 맞게 됐는데요. 어제 기아 타이거즈 공식 입장 냈습니다. 나성범이 두 군데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오른쪽 햄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재활에는 10주에서 1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사실 12주면 3달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텐데, 정규 시즌이 10월 중순에 이제 종료될 전망이고, 또 포스트 시즌 뭐 한국 시리즈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11월 초에는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상처럼 보입니다. 지난 19일 LG전이었죠. 8회 말 2루에서 3루로 뛰던 중에 허벅지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 햄스트링 부상, 자주 있는 그런 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기는 하죠. 자, 일단 나성범 선수 지금 뭐 10주에서 12주, 거의 약 3달 정도의 재활 기간 판정을 받기는 했는데, 네. 뭐 골절이 돼가지고 몸을 아예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에요. 일단 포스 시즌에 합류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2002년도에 보면 전 선수였죠. 김재현 전 선수가 2002년 당시에 고관절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석에서 때려내고 쩔뚝쩔뚝대면서 1루 뛰어가는 모습 있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스 시즌이 되면 엔트리가 정규 시즌보다는 조금 늘어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기용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팀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기용법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겠죠. 할 텐데 일단 이건 이제 뭐 두 번째 문제기는 하지만 부상이 지금 허벅지 부상도 있었고 시즌 전에 또 대표팀 일정 소화하면서 부상 때문에 올해 진짜 경기 수가 몇 경기가 안 돼요. 그렇죠. 한 쉬운 경기, 60경기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될 정도로 58경기 나왔습니다. 네, 이게 몸이 우리가 그 나성범 하면 진짜 엄청난 피지컬, 최고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체 쪽에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거는 뭐 훈련 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하체 쪽에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래요. 이 뭐 햄스트링 전력이 있을 때는 전력 질주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삼성사랑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햄스트링이 워낙에 또 이제 재발이 잘 되는 그런 부상이다 보니까 조금만 무리해서 빠르게 뛰다 이게 무리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당연히 뭐 1루에서 3루 가는데 전력 질주 해야지. 근데 이렇게 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올 수도 있는 부상이 또 햄스트링 아니겠습니까? 네, 뭐 훈련 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성범 선수 훈련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훈련 많이 하는 선수로 뭐 정평이 나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뛰는 훈련이 좀 부족해서 뛰는 근력 자체가 약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경기 도중에 뭐 슬라이딩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에 맞아서 어떻게 뭐 골절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근육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일단은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고 그쪽에 이제 근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부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네, 나성범이 약간 그런 쪽에 하체 쪽에 부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 정도의 근력이 상체만큼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구나. 햄스트링이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어떤 거요? 햄스트링 유연성의 문제일까요? 햄스트링의 유연성, 그 유연성은 일단 1차적으로 보면은 몸이 이제 타고나는 선수들이 있죠. 몸에 타고나길 유연한 선수들도 있고. 유연성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몸의 근력 자체가 근육 자체를 타고나는 선수들도 있고. 근데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나성범 선수는 상체에 비해 하체 근력 자체가 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약하면은 결국은 이제 몸에 이제 무리가 오기 마련인데, 그리고 1루에서 이제 2루에서 3루를 뛰던 도중이면은 이게 거리가 몇 미터가 안 돼요. 사실 뭐 50미터도 안 되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그 갑작스럽게 이제 근육이 올라와서 그렇죠. 다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햄스트링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많이 뛰지도 않는데 야구 선수들은 햄스트링 부상 왜 이렇게 많나요? 루티아88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야구라는 스포츠는 이게 사실은 뭐
뭐 계속 뛰어다니는 그런 스포츠는 아니지만 폭발적인 이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몸에 잠깐 또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는 3시간, 4시간씩 하는데 쉬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죠. 몸을 쓰지 않고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루상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수비수들 그쵸. 같은 경우는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스트레칭을 하든 몸을 좀 움직이면서 자꾸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데 그런 준비 부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기아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한 경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이 중심 선수가 빠져나가는 게 그래요, 너무 네. 큽니다. 진짜. 제이크한님 오히려 순간적으로 힘쓸 때가 근육이 파손되기 쉽죠. 또 그리고 어디 보자. 이 순간적으로 근육 쓰는 분야가 원래 또 부상이 많음. 또 이런 얘기. 이대영 선수는 그렇게 도로에도 햄스트링 한 번도 없었다던데 타고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그죠?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즌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그 근육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요? 근육에 대한 굵기 그리고 근육에 대한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요즘은 뭐 CT를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다 나온다고 나오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진짜로 그 타고난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타이트한 선수들도 있다고 해요. 근육은 엄청 큰데 엄청 타이트한 선수 그리고 근육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말랑말랑하는 선수들. 네, 이거는 뭐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그래. 다른 거죠. 에피타이트님 햄스트링 단련 훈련이 있기는 한데 운동량에 비해서 훈련 효과가 정말 미비해서 선수들도 안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나성범 선수 시즌 개막 직전 왼쪽 종아리 근육 손상 진단 받아서 무려 이제 6월 23일에나 1군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58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5리 18개의 홈런 57타점 OPS 1.098. 와 진짜 타선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끌었다. 아예 그냥 타선의 급을 바꿔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약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기록이네요. 쉬운 8경기에 남아서 3할 6푼대 지금 넘는 타율에 18개. 이건 수치상으로 보면 한 40개는 충분히 때려내는 수치네. 그렇죠. 144경기 하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홈런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타점도 몇 타점이야. 이거 100타점, 그러니까요. 100한 30타점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빠져나가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나성범 선수는 훈련을 안 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이런 거랑은 거리가 아예 먼 선수. 예, 그렇죠. 진짜로 정말 훈련에 대한 그 열정이 되게 대단한 선수인데 순간적인 움직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부상이 온 것 같아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나성범 선수가 올 시즌에 풀 시즌을 뛰었다면 풀타임을 뛰었더라면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5강 경쟁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을 리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또 풀타임으로 시작부터 뛰었으면 이 기록을 나타냈을까? 이거보다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건 모르는 거지만 네, 어쨌든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일단 합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나성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부상으로 빠지면 다 꽝입니다. 구자욱 봐요. 아무리 타격은 경쟁하지만 삼성 순위 다 떨어진 다음에 합류했잖아요. 구자욱이나 나성범이나 다 팀의 이 성적에는 기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이 선수들도 요즘에는 이제 부상도 실력이다. 몸 관리도 실력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갑작스러운 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상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건강하게 144경기 다 뛰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기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 뭐 벤치도 선수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비중은 내가 볼 때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정도의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관리는 선수 본인이 해야 됩니다. 찾아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오프 시즌 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정규 시즌 때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것도 중간에 한 번은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박건우 선수가 한 번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선수들이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한다는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몸은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잘 알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쉬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무리하면 조금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불안한데 그런 문제들도 있겠다. 말을 쉽사리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걸 또 받아들이는 코칭 스태프나 감독은 다르게 또 오해할 수도 있고. 정말 이거 또 쉬고 싶은 건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하여튼 이걸 잘 소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맞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8월에 매서운 상승세 자랑하면서 4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혹은 뭐 3위, 뭐 2위까지도 지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승세다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 6연패 빠지면서 다시 6위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마지노선 5위 SSG에 불과 한 경기 차로 뒤져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순위 싸움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성범 선수의 부상 이탈, 이 큰 어려움이 또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시즌 최대 고비를 또 맞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